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12월 기온치고는 상당히 매섭습니다. 좀처럼 춥다고 느끼지 못하는 부산의 기온도 오늘 아침 영하 7도를 기록했고, 중부지방은 그야말로 혹한의 날씨를 보이며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근무나 생활 환경이 다르시겠지만 모두가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미국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점과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신규 부양책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에 강한 상승을 보이며 다우는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한 병원을 시작으로 미국에서의 화이자 백신 첫 접종은 팬데믹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자극했고, 이번 주에는 모더나의 백신 사용도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초당파 의원들이 부양책을 2개의 법안으로 분리해서 의회 상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양당이 맞서고 있는 책임보호 조항과 1,600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지원 방안은 별도의 법안으로 따로 제안하고, 이견이 적은 7,4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나머지 한 법안에 담을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의 의견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부양법안 타결 전에는 연말 의회를 휴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막판 합의에 대한 기대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로 강세를 진행하던 뉴욕 3대 지수는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이날 총 3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과 이날부터 식당의 실내 영업을 중단한 뉴욕시가 조만간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고, 이뿐 아니라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의 봉쇄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려심이 커지며 장 후반 급 반락하며 상당한 폭의 변동성을 보였고, 다우와 S&P는 하락, 나스닥은 상승한 음봉을 일제히 기록했습니다. 12호의 빅스는 6.05% 상승한 24.7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입니다. 미국의 오후장 약세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시장은 소폭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05%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4일 연속 현물 매도와 선물 매수 포지션과 기관의 이틀 연속 강매도가 진행되며 장 초반 2735선까지 급락을 보인 뒤에 V자 반등을 만들었지만 수급 압박의 지속으로 다시 1시 55분경 2735선까지 두 번째 확인한 뒤에 기관의 매도가 축소되며 장막판 강한 회복을 보이며 2756.82포인트 0.19% 하락한 11선 지지한 밑꼬리 음봉 마감을 보였습니다. 0.13%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양매도로 시작하며 장 초반 이렇게 급락 패턴을 동일하게 나타내며 921선까지 저점 형성한 뒤에 회복을 보였습니다. 오후장 양매도가 일부 감소하고 셀트 계열의 반등이 있자 강하게 이렇게 회복하며 931.27포인트 0.19% 상승한 밑꼬리 양봉 도지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3,857억 매도, 기관은 2,502억의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702억 매도, 기관은 734억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96.6%, 코스닥 128.5%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5.3조, 코스닥은 15.4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여러 대내외 여건이 지수의 고점 진행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상황이고, 외인의 포지션마저 매도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의 요인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백신 배포 시작, 미국 부양책 타결 가능성 발생, 원달러의 1,100원 저항력 등은 지수의 지지 요인입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중국 강보합 반등 외에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미국 선물은 보합권 혼조세를 진행했고, 지금 현재 시간은 강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9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1.5원 상승한 1093.3원의 양봉으로 4연속으로 짧은 양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05% 상승 출발한 선물은 보합인 365.30포인트의 긴 밑꼬리 음봉 도지를 보였습니다. 2.31% 상승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0.09% 상승한 21.27포인트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양봉 종목이 하나도 없이 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삼성 SDI, 현대모비스 등의 소폭 상승 음봉과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 음봉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대응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오르장 회복 반등과 휴젤, 매드팩토, SK 머티리얼스 등의 강세와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가 혼자였습니다. 테마로는 바이든 당선 확정에 탄소 배출권 테마의 초강세와 가상화폐, 5G 등의 강세가 있었고 조선과 음압병실, 콜드체인 등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부탁하신 종목입니다. 제넨바이오 보고 가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환경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종 장기 등의 임상을 진행하는 바이오 업체로서 최대 주주는 제넥신입니다. 3월 코로나 저점이 605원을 기록한 주가가 8월에는 11배 가까이 급등한 6,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매집이 이렇게 4월, 5월에 있었고 8월 한 달 동안 급격하게 급등을 시켰습니다. 고점에서 나온 이 음봉 3개에서 이탈 흔적이 보이고 특히 이 긴 윗꼬리 두 번째 음봉에서 확연하게 세력은 손을 뗐습니다. 당연히 이후에는 이 맨 위의 갭과 이 두 개의 장대 양봉 몸통 구간을 다 훼손한 상태로 3,150원을 지지한 오늘 밑꼬리 음봉이 나오며 아슬아슬한 자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는 제넨바이오는 10월 16일 515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증과 한 주당 0.5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합니다. 이 무증 유증 결정 후에 32%가 더 빠졌습니다. 나쁘게 보면 주가를 이렇게 크게 띄워놓고 주주 배정 유증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현재도 발행 주식수가 9,666만 주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유증 무증을 다 진행하고 나면 1억 6,520만 주의 주식수가 된다는 점은 상당한 주가 희석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정 공시를 보니까 유증 기준일이 12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이후에 권리락이 적용될 것이고 향후 흐름에 따라 유증을 받으실 건지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실 건지를 결정하셔야 하고 또 2월 초의 무상증자 기준일까지 주가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 대응이나 유무증 참여에 대한 결정을 잘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대주주인 제넥신의 유증 참여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3,150원이 바닥의 자리로 보이시겠지만 유무증 이벤트에 따른 변수가 너무 많아 3,1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2,775원까지도 하방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이 2,775원은 가급적 지지가 되는 라인이 될 것입니다. 세력이 유무증 과정에서의 매집을 다시 노린다면 충분히 3,150원의 이탈도 가능한 시나리오이니 먼저 이번 주 금요일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의 3일간 남은 흐름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0.42% 상승 출발한 LB는 장시작 직후에 강세를 보인 걸 끝으로 약세 전환하고 종일 반등 없이 약세권 진행을 보이다가 21선과 지난주 월요일 장대 양봉의 시초가를 하회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 3.24%, 평균가 94,751원입니다. 어제의 79%인 51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입니다. 프로그램은 장중에 간헐적인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하방 매물 압박에 호가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긴 시간 갇혀 있었던 이 수렴 박스권에 다시 근접하는 음봉으로 오늘 상승 양봉이 필요했던 LB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흐름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계열인 엘센과 파워는 LB의 흐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중에 지지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줄곧 보이며 엘센과 파워 모두 장중 평균가가 보합 위 가격에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둘째, 오늘 음봉을 만든 매물 압박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로 보이는 메리츠와 미래, 키움 등의 계좌에서 큰 단위로 나온 개인 매물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핵루이 제약은 중국장으로서는 초급등인 7.67%의 상승폭을 보인 점 등입니다. 이 중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은 오늘 같은 패턴을 보이며 추가적으로 나올 개연성이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대량 거래량의 발생 상황이 금년간 나타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핵루이의 급등은 내일까지의 면역 항암제 건강보험 등재 심사 때문이라고 알려졌지만 그러기에는 2년여 만의 최대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상승폭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쪽에서의 기다리는 낭보가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98,800원과 93,500원 이 구간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단 이틀 만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난주 수목금 이 짧은 3개의 양봉에서 98,800원을 돌파 안착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지만 다시 이 지지선을 지지하며 돌리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김성철, 김하용의 매물을 소화시킨 구간인 이 미처의 구간까지 확인하러 간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의 추세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세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로 수급 반전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단 그 상황에서는 다시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고 앞전 양봉 때 머뭇거리면서 정리하지 못했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등이 학습 효과로 확실히 정리되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보합 출발한 L생은 장 시작 직후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뒤에 추가 상승 동력 없이 윗꼬리를 달고 진행을 쭉 했지만 1시 50분까지 보합권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며 LB의 매물 소화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시 이후에 매물 집중으로 1.08%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상승 전환하는 복원력을 보이다가 장막판 매물에 약보합 윗꼬리 짧은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21선의 회수는 없었습니다. 장중 변동폭 3.07%, 평균가 27,727원입니다. 어제의 86%인 64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입니다. LB와 달리 프로그램의 매도가 장중에 이어졌지만 동반 매물이 강하지 않아 지지력의 회수는 없었습니다. 장악 상태가 더 우월하다는 그동안의 말씀과 연계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종목의 특성상 LB의 충성도 높고 비중이 큰 보유자들 물량 대비 L생은 그 상태가 약하고 세력 매집 상태가 더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8월 13일 캔들을 기준으로 여기죠. HLB는 현재 여기 있고 L생은 8월 13일 기준으로 여기 있는 더 높은 위치에서 지지하며 진행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28,000원 이 라인 위에서 LB의 눈치를 보다가 살짝 하회한 상태에서 21선,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LB에 연동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 보였던 지지 의지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HLB 파워도 철통 같은 이 1360원, 1295원 이 박스권 안에서 오늘 강보합 도지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LB의 음봉권 진행에도 L생과 함께 무심하게 시초가 부근을 지키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과 전혀 관계가 없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LB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가늠자의 역할을 파워의 이 박스가 해주는 것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HLB 제약은 16,350원의 라인을 몸통 이탈 마감한 저점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탈해서 조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16,350원 이 라인은 앞으로 다시 강한 저항선이 됩니다. 가급적 조기에 회복이 나와야 하고 계열 연동성이 약하지만 전체적 방향은 같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16조 원의 신용잔고가 오늘을 기준으로 19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물론 증시의 대기 자금인 고객의 예탁금도 62조 이상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아직도 강하게 대기 중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용잔고가 19조 이상이고 여기에다가 주식담보대출 규모 그리고 통상적으로 증권사 신용 규모의 서너 배 이상으로 추정하는 스탁론 시장까지 합친다면 현재의 레버리지 시장에 뛰어들어 이미 매수가 이루어진 규모는 고객의 예탁금 규모를 뛰어넘는 60조에서 최대 100조까지도 형성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는 상승에서는 수익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겠지만 반대로 하락 시에는 담보 비율 부족으로 불가피한 손절이 나오게 되고 그 손절의 압박이 다시 주가와 지수를 끌어내리며 다른 매물을 유도하는 악순환으로 반대 매매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그런 물량들이 강한 투매가 지나고 나야 바닥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포지션에서는 상승할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강한 하락 조정이 언제든 가능한 지금의 높은 자리에서 장밋빛 언론 기사만 믿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결국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구조를 잘 파악하고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단언컨대 양날의 검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기는 날씨도 코로나도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